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중급반 십신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신의 역할과 작용 중에서 제14강 정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제는 여러분 재물이죠. 재물, 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그래서 저축성 재물을 말하고 신용과 이러한 관련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는 또한 인색한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정제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정제의 작용입니다. 정제의 작용. 정제의 작용에서 그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정제는 여러분요, 현재 생활을 계획하는 기본적 성향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탁월한 감각과 소유한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제는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적당한 그러한 소유욕을 지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는요, 현재의 조건 또는 형태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제는 다음에 뒤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잘 대변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정제는요, 식상 지원을 받는지, 자, 식상의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관사를 시행하는지, 이걸 살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제는 반드시 식상의 생을 받게끔 되어 있고, 또한 관사를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사주의 국이 식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좋아 있는 건지, 아니면 관사를 생하는지, 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주의 판국을 잘 봐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가요, 식상의 지원을 받으면 이런 경우에는 소유욕으로 발전하게 되고, 관사를 향하면은 큰 변화 없이 항상성을 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간은 정제를 다루려면 가장 기본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간은 여러분요, 일간인 나를 사주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일간이 정제를 다스리려면 가장 기본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힘이 뭐냐? 즉 일간이 지지에 통근이 되어야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통근은 즉 비견급제, 나의 비견급제가 지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비견급제가 지지에 있게 되면 이것을 통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일간이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정제는 비급이 많으면 관성과 식상을 잘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간이 약하더라도 여러분요, 일간이 약하더라도 일간의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식상이나 관사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약한데 일간의 뿌리가 없다면은 이 재성을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재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끔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 재다신약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재다신약. 재는 왕하거나 많아서 많은데, 일간인 나는 약한 뿌리가 없이 약한 뿌리가 있어도 약하거나, 뿌리가 혹은
없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정제 역할입니다. 정제 역할 중에서 관사를 생하는 역할. 자, 여러분, 관사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는 명예 중심이고 현실주의자고 또한 안정추구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사를 생하는 역할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입니다.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 재생관 이렇게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면 원리원칙을 고수하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관료적이고요. 현실 참여 의식이 강하고 관을 다루면서 있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무원 관련 직업군을 갖게 되고 재정 또는 재무 경제의 계통에 아주 밝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사를 생하는 역할. 자, 정제가 관사를 생하는 역할 이 말인데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중심이고 안정추구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정제가 평관을 생하는 경우입니다. 앞서는 정관을 생하는 경우인데 이 두 번째는 정제가 평관을 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강해야 합니다. 신강해야. 자, 일간의 근이 부실하다면 재생살에 피해가 있습니다. 살을 생해가지고 평간이기 때문에 살을 생함에서 이것은 피해로 돌아온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살의 작용은요, 재산 정식이 되면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생살 하게 되면은 내가 재산의 정식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 등 직장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강하면은 관살의 작용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관살 혼잡이 되면은 아주 불길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식상을 설하는 역할입니다. 식상을 설하는 역할에는 활동수단이고 생계수단 욕구가 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은 식상을 설계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정제가 식상의 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정제가 식상의 생을 받죠. 그렇게 받는 경우 식상생제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제의 기반은 사실은 식상이죠. 그래서 이 식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이 상관하고 상생관계가 되면 재물의 집착이 끝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제가 물론 식신의 생도 받고 상관의 생도 받습니다만은 상관하고 상생관계가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성의 도움이 없으면, 자, 여러분, 인성의 도움이 없으면 재주는 많으나 재를 운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인성의 도움이 만약에 없으면 이 재주는 많이 있으나 결국 재를 운용하면서 가지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을 극하는 역할. 자,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그래서 사주에서 봤을 때에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욕심과 양심 말이죠.
욕심, 자, 욕심과 양심, 현실과 이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제의 극이 과해가지고 인성이 부실한 경우. 여러분요, 이 재성이 그걸 심하게 하다 보면 인성은 아주 자기 기능 발휘를 못하고 부실할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성의 현실적 감각이 인성의 정신적 사고를 조절한다.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원래가. 재성은 현실적이고, 여러분요, 인성은 정신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제가 극이 가해가지고 인성이 부실해진 경우다 보니까 재성의 현실적 감각이 인성의 정신적 감각이 정신적 사고를 마음대로 극할 수도 있고 조절도 하고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다 보면 이것이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극인이, 자, 여러분, 제극인이 지나치게 되면은 인성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인성을 극하는 역할 중에서 그 두 번째로 인성이 왕해서 정제가 조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제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인성이 너무 왕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보겠습니다. 식상의 작용과 관살의 작용을 보고 이것은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인성이 왕할 경우엔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제어하면은 상당히 좋죠. 인성이 왕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을 제어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의 그걸 받는 식상을 구원해야 하는 사주라면 식상은 인성의 극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재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인성의 기운을 다운시키면서 식상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